안녕하세요. 앞줄 SMR입니다. 오늘도 내원해주신 모델분 앞줄 진행하면서 피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원해주신 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요. 연령대로 따지자면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 여드름 증상이 많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외부 요인을 무시한 채 연령적인 부분만 보면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드름은 피지 분비량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데요. 이 피지 분비라고 하는 게 몸의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만큼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는 25세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그때 이후로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25세가 넘어가면 그런 세포 분열 속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0대가 들어오면 사실 여드름성의 문제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죠. 저희도 한의원 내원하시는 되게 많은 분들이 30대, 40대이신 분들도 계세요.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가 타고난, 그래서 연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피지 분비량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여드름을 꽤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10년쯤 전에도 여드름 증상이 심하게 발생해서 고생을 좀 하셨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좀 받고 증상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 저도 옛날에는 여드름 이런 증상으로 피부과를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옛날에도 이제 피지역제제 이런 거를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피지역제제를 먹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피부 압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각질 케어해주고 하는 피부 관리실에 많이들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관리, 에스테틱 같은 관리도 피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오신 모델분도 당시에는 그렇게 관리를 해서 증상이 좀 나아지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지내시다가 3년쯤 전에 또 한번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고 그때는 이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었대요. 아마 피부과 치료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스크럽, 스케일링 이런 것도 하시고
토닝 레이저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약물도 사용을 하시고 하셨겠죠. 그래서 나쁜 상태는 아니게 어느 정도 피부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평소 여드름이 전혀 없지는 않으시고요. 자잘한 염증만 좀 있는 정도의 상태, 그런 상태로 지내고 계셨다고 해요. 지금 만져보면 피부 결이 약간은 이 건조감이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기도 하고, 많이 피곤하고 술 많이 마시고 이러실 때는 염증도 한 번씩 생기고, 이런 수준으로 그냥 제 집에서 관리하시는 정도로 지내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아프셨대요. 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시술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젤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 젤로 치료를 받으시고 2, 3주 후부터 피부가 확 뒤집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전신성으로 반응을 하는 약물이라서요.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 직후에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 자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몸에서 외부적으로 투입된 그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사라질 때쯤에 리바운드성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피부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신 게 아니더라도 사실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아무래도 피부 관리는 미용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아파서 하신 수술이 아니라 이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이나 이런 미용 시술 받으신 이후에 이제 그 붓기나 이런 거 관리로 스테로이드 사용했다가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증상으로 피부가 확 나빠지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오늘 모델분은 이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시술을 받으신 거긴 한데, 결국 스테로이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치료 목적의 스테로이드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리바운드성의 증상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피부가 확 뒤집어지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증상은 사실 이게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증상이다라고 뚜렷하게 좀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약물을 먹고 있는 중에 부작용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 약물을 쓰고 이제 치료를 다 끝마친 다음에 약물을 끊고 보통은 한 2, 3주 정도 지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스테로이드 리바운드성의 증상이 그런 것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자체가 사실 좋은 점도 많죠.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 보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일부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 이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주의를 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사용한다면 이런 식의 리바운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리바운드 증상이 발생을 하셨을 때는 좀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피부를 지금 만져보면 엄청 손상이 가 있거나 결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세요. 대신 약간은 피지감이 있어서 자잘한 좁쌀 여드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 평소 이런 스테로이드 문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조금씩은 여드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피부를 만져보면 유분감은 조금 있으세요. 유분감이 가볍게 있어서 평소 피지성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피부예요. 이제 여드름이라고 하는 증상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수분은 부족하고 유분은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유수분 밸런스 깨진 상황에서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유분감이 조금씩 있는 피부이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런 뭔가 자잘자잘하게 모공에 피지가 쌓이게 되면서 자잘한 피지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피부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피부 면역력까지 약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염증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쭉 만져보면 집에서 좀 건드리신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애들도 아마 집에서
압출하려고 건드리시면서 살짝씩 덧난 것들일 거예요. 집에서 압출하실 때는 오히려 피지 덩어리가 좀 사이즈가 있는 게 압출하시기 좀 더 편할 거거든요. 또 너무 큰 거는 이제 커팅을 안 하면 나오질 않으니까 그것도 압출하기 어렵지만, 너무 작은 것들은 또 제대로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압출해 보려고 하시면 굉장히 뭔가 손에 걸리는 게, 오돌토돌하게 걸리는 게 있긴 한데, 실제 압출하면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조한 피부에서는 또 피지가 쉽게 끈적끈적하게 잘 안 나오는 상태로 변하기도 해서 특히나 더 어렵고요. 보시면 이런 부분도 아마 압출하셨다가 흉터로 남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피부 압출하시면서 해드리면서 느끼기에는 모공이 정말 작으세요. 모공이 거의 잘 안 보여서 조명 켜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모공이랑 빛이 들어있는 게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아마 집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실 때는 정말 더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붉은 자국들은 한번 이렇게 건드리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압출을 하려고 코팅을 해봐도 안에 뭐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여기도 살짝 단단하게 만져있는 게 있어서 압출을 해보는데, 아주 조금 피지 덩어리가 남아있던 것들이 있고요. 집에서 손을 좀 대고 오셔서 실제 압출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압출은